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제5장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계백 장군과 김유신 장군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한 공부를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고구려와 당의 전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비단이 로마 제국으로 어떤 길을 따라서 흘러갔는데 무엇일까요? 비단길이 되겠죠. 이는 고대의 동서교역로 역할을 했다. 2번, 고구려는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누구의 지휘하에 요하를 따라 무엇을 축조하였다. 빈칸의 답은 무엇일까요? 영계소문의 지휘하에 요하를 따라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3번, 645년에 누가 직접 이끄는 당나라 15만 명이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누굴까요? 당태종 이세민이죠. 어떤 장군이 어떤 전투에서 이를 물리쳤다. 고구려의 장군의 이름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양만춘 장군이죠. 안시성 전투에서 이를 물리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5장 신라의 삼국통일이며 오늘의 주인공은 계백과 김유신 장군입니다. 오늘 공부하려는 한국사의 시대 상황은 삼국시대인데 676년에 일어난 삼국통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7세기의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서 공부한 것처럼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을 물리쳤지만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이 소모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고구려는 청야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들판은 불타고 나라는 황폐해진 것이죠. 상처뿐인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신라는 631년경에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하자 신라의 김춘추,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된 분이죠. 이 김춘치가 고구려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도움을 주지 않죠. 그래서 648년에 신라는 당나라와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편 649년 당태종 이세민의 아들 당나라 3대 황제인 고종이 등극하게 됩니다. 자, 타임라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7세기의 동북아 정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612년에 수나라가 고구려에 침입했을 때 을지문득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수나라를 물리쳤죠. 계속해서 645년에 당태종이 침입하였고 이때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 전투에서 이를 물리쳤습니다. 그 이후에 648년에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나당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660년 김유신이 이끄는 5만 군대가 황산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계백 장군은 5천 명의 결사대가 항전했지만 결국에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소정방에게 13만의 병력을 주어 백제를 공격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660년에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킵니다. 이때 백제의 마지막 왕은 의자왕입니다. 우리가 낙하함 삼천궁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는 오늘날의 부여에 해당됩니다. 부여에 가보시면 낙화함이라는 데가 있죠. 그 밑에는 백마강이 흐르고 그 중간에는 고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하함 삼천궁녀의 전설이 얽힌 장소입니다. 백제 의자왕 20년인 660년에 나당연합군이 공격하게 되고 백제의 수도 사비승이 함락될 때 백제의 궁궐에 있던 3,000명의 궁녀가 낙하함에서 백마강을 향해 몸을 던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단지 전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제 궁궐 내에 3,000명의 궁녀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과장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었고 의자왕이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나쁜 측면을 부각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3,000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포사스러운 생활을 했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몰아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일으킨 주역은 바로 김유신 장군인데, 이 김유신 장군은 가야국 왕실의 후손으로 신라의 진골 귀족 출신입니다. 15살에 발왕이 되었으며 신라의 삼국 통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장군이며 정치가입니다. 김유신의 누이 동생이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황후가 됩니다. 김유신 장군은 5만의 신라 군사를 이끌고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 장군을 맞이하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김부식의 삼국 사기에서는 김유신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화랑 출신이라고 했는데, 이 화랑은 신라의 청소년 심신수련 조직입니다. 왕과 귀족의 자제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화랑에는 김유신과 관창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화랑의 세속 5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군 이충,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겨야 한다. 사친 이효, 효로서 부모를 섬겨야 한다. 교우 이신, 믿음으로써 벗을 사귀어야 한다. 임전무태, 싸움에 나가서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 살생유택,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 계백 장군과 황산벌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면, 황산벌 전투에 출전하기 전에 말하기를 처자식이 포로로 잡혀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 살아서 모욕을 당하느니 죽는 것이 낫다며 자신의 손으로 식구들을 죽이고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만큼 계백 장군은 배수의 전을 치고 이 전투에 임했던 것이죠. 계백 장군이 이끄는 5천 명의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5만 명의 신라군을 맞이합니다. 이때 계백 장군은 4번씩 싸워서 4번 전부 다 5만 명의 신라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숫자는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신라군 5만 명을 번번이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신라의 화랑 출신인 관창의 활약으로 승부는 신라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관창의 아버지는 신라의 좌장군인 김품일 장군이었는데,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자기 아들인 관창으로 하여금 적진으로 홀홀단신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관창은 혼자 적진으로 돌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관창은 백제 군대의 포로가 되어 계백 장군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계백 장군이 관창을 보자 관창이 매우 어린 나이에 놀라고 그 용맹함에 감탄하여 살려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다시 살아온 관창을 본 그 아버지 김천일 장군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관창으로 하여금 다시금 적진으로 공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백 장군이 살려보내지 않고 목을 베어서 되돌려보냅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신라군 5만 명은 전의를 불태우게 되고, 결국은 신라의 5만 군대가 계백 장군의 5천 명 결사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당고종이 고구려를 1차 침입을 하게 되고, 이때 고구려는 그 침입을 막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영계 소문이 666년에 사망하게 되고, 마침내 고구려는 나당연합군에서 668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660년에 동맹국인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패망하자 고구려는 고립이 되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당이 있고 남쪽으로는 신라가 공격하게 되면서 고구려는 고립이 되었던 것이죠. 661년경에 당고종이 평양성을 공격했지만 그 당시에 영계수문이 살아있었고 이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666년에 영계수문이 죽자 권력 다툼으로 내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침내 668년에 고구려는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다시 받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당나라, 남쪽으로는 신라의 양쪽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은 고구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당전쟁이라고 합니다. 660년에 백제가 멸망한 뒤에 당나라는 사비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도독부니 도호부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당나라의 지배기구가 되겠습니다. 663년경에는 심지어 신라의 수도인 금성에다가
계림대 도독부를 설치해서 신라의 자주승을 부인했습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해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자 나당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675년에 신라가 매소성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에게 승리함으로써 신라가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676년에는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 수군이 승리함에 따라서 당나라를 대동강과 원산만 이남의 지역에서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이 나당 전쟁이 끝나자 마침내 신라는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신라가 이룬 통일은 불완전한 통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라의 삼국 통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하기를 나당 전쟁으로 외세를 축출하고 한민족의 역사에서 최초로 민족 단일 국가를 성립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으로 볼 때는 당나라와 같은 외세를 개입시켜 고구려 영토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불완전한 통일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신라의 통일을 부정하고 신라와 발해 양국시대를 주장했습니다. 신라가 민족적 역량과 영토의 축소를 가져왔으며 외세와 결탁한 반민족적 행위로 사대주의의 독소를 심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통일신라 시대라고 배웠는데 최근의 역사책을 보면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해를 한국사에 포함시킬 건가 아닌가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발해를 말갈계통의 국가라고 지부한다면 발해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아닌 게 되죠. 실제로 삼국사기에서는 발해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삼국사기의 유교적 사관의 관점에서 본다면 발해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러한 발해는 229년간 지속한 왕조이며 고구려를 계승하여 대조영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이는 고구려 유명과 송말 말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왕조입니다. 발해는 크게 번성하였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즉 동쪽의 번성한 나라라는 뜻이겠죠. 대동강과 원산만 이내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통일신라를 건국하였고 그 이북으로는 발해가 건국됨에 따라서 결국은 한반도는 남북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우리의 영웅은 계백장군과 김유신 장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제6장 발해의 건국이며 우리의 영웅은 대조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